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좀 만나지 않나요? 평생 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 이 사람 진짜 똑부러진다. 진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얘가 똑똑하지? 나는 이거 약간 삽질했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좀 가까이서 또 몰래 관찰을 해봤는데요. 진짜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똑똑하고 똑부러진 사람들 특징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주위에 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의 경우에도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그림을 참 잘 그렸던 편인데요. 진짜 신기하게 아무도 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하지 말라, 너 그림 별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보통은 그림 그린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말리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연습장을 막 찢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너 왜 그림 그리고 왔어? 하면서 그림 그린 애들이랑 못 놀게 하거나 컴퓨터 선 뽑아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복받았지 싶을 정도로 저는 항상 선생님들이 어머니 연수는 꼭 미술을 시켜야 돼요 하면서 막 제 담임쌤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더 신나서 더 잘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똑똑하고 똘똘한 애들 보면요, 그 친구들을 격려하는 어른들 혹은 격려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야, 이거 너 진짜 멋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사람은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에게 제가 교육 방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그거를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너무 잘했다. 라고 격려를 하는 게 신나서 그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달리 말하자면 나에게 항상 회방을 두고 항상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생각해서 조언해주는 거랑 나를 무시하고 까내리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자기 객관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내 주변에 나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은 내 환경을 바꾸거나 그거를 좀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걱정이 적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누구를 말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로 공부를 너무 잘해서 똑똑했던 친구들 또 몇 명이 있습니다. 혹은 유튜버로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도 잘 만들고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크리에이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해결하기 때문에 걱정이 적습니다. 이 걱정이 적다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그 사람의 머리를 가장 똑똑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요인 치고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걱정이나 그런 근심이 있으면 판단력이 저는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없이 머리를 맑은 상태로만 유지를 해도 우리가 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자기관리의 첫 번째가 걱정을 없애라. 너무 많이 걱정하는 태도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몇 가지 내용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걱정을 줄이는 내용들을 좀 짧게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다 플래너에 적어두고 당장은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야 잡생각이 내 머리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매번 주기적으로 책상에 앉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에 앉았을 때 그 걱정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투두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걱정할 거리들을 그냥 적어서 머리를 비워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이게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을 때 미리미리 해결하는 습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경우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걸 좀 해결하고 사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끄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불이 되면 정말 큰 사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든 뭐든 문제가 좀 작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건강한 걱정 수치를 유지하면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을 줄이면서 머리에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한 가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집중도도 높아지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똑똑한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꼭 정리정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책상이 지저분한 천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정리 말고요. 해야 되는 일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참 똑똑하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일정을 정말로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관리를 해야 자기 귀찮은 일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이 항상 많으면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허둥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고되지 않게 잘 정리를 하고 자기가 힘든 거는 못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선도 잘 긋더라고요. 아무래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알고 그만큼 정리를 하는 거. 그것도 용기이자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 정말 공통점인데 배울 게 많은 환경에서 지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주변에 책이 정말 많다거나 박식한 사람들의 곁에 많이 둔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알려주는 장소에 호기심이 있어서 자주 가거나 자기가 무언가를 궁금해서 배우러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엔 저는 사람이 바뀌려면 환경이랑 만나는 사람 그리고 먹는 음식 지내는 환경 이렇게만 바뀌어도 진짜 인생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현명해지고 똑똑한 선택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소망으로 도서관이랑 영화관이랑 미술관을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우선은 그런 장소에만 다니는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고 그게 너무 멋있고 나도 그 장소에 어우러지고 싶어서 그게 나한테도 조금씩 배어들도록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런 연습도 됐고 그리고 사실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사람도 요즘은 되게 적고 미술도 관상하는 사람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세계가 굉장히 커지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에게 낯설지만 좀 배울 게 많은 환경, 그런 곳에 나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무지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거예요. 무지를 자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똑똑해? 너 혹은 이 분야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하면은 아니야. 나보다 잘한 사람 훨씬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꼭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곁에 뒀을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자극을 받고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더 나아가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저는 그 사람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잘해도 새로 시작하는 분야는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분야를 시작하면은 훨씬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이런 심정이었겠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자전거 같은 거를 배울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나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너무 무서운데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들은 흰 종이에 선을 긋는 게 너무 무서웠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내게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나는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도 자전거 쪽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더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겸손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나를 더 성장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제 주변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쟤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뭘 더 저렇게 배워 하는 경우를 또 많이 봤어서 저는 사실 딱히 도전하는 분야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저의 무지를 좀 더 많이 자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저를 더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이 가보려고 다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제 이야기를 좀 섞어서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어릴 때보다는 똘똘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지? 하는 저의 이야기도 좀 사례로 넣었고, 그리고 주변에도 아 진짜 얘 너무 잘한다, 얘 진짜 부럽다, 닮고 싶다 하는 애들의 공통점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재밌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진짜 너무 똑똑해서 해외에 유학해서 높은 자리에 프로파일러까지 올라가셨던 그런 작가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키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분들 보면서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요즘인데요. 여러분도 보면서 이런 사람들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혹은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고, 또 자기 전에 이 영상을 듣는 거라면 댓글 남기지 말고 깊은 잠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